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채무인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채무인수는요,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 그리고 이행인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면책적 채무인수가 출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병존적 채무인수도 지문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빈도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시죠. 이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그림 하나에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채무인수는 무엇이냐? 갑에 대하여 을이 채무를 지고 있는데요. 이 채무를 병이 인수하는 거예요. 글자대로. 그러니까 네가 갚아야 될 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갚겠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무인수는 채무인수 계약이 을과 병 사이에 이루어지는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채권자와 인수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3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면 계약에 의해서, 3면 계약이라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세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3면 계약이라는데, 이것은 민법에 명문이 없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고 따라서 시험 문제도 거의 출제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럼 일단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고 을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을이 갚아야 될 돈을 갑자기 자기들끼리 을과 자기 친구 병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 내가 대신 갚겠다, 내가 채무자가 되겠다 라는, 예를 들면 이런 형식의 표현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이 채권자 입장에서 그것이 용납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질 때는, 이때는 채권자 승낙이 필요하다, 채권자 승낙을 요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질 때는요,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존속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직접 자신의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채권자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했다. 이 담보 제공은, 채무자가 직접 담보를 제공한 이것은 그대로 존속한다. 을과 병 사이의 채무 인수에 대해서 원래 을에게는 정이라는 보증인이 있었습니다. 또는 을의 채무에 대해서 물상보증이 있었다. 물건으로 대신 보증서 준 사람을 물상보증인, 주로 물권법에 나오죠. 이때 이 을과 병 사이의 채무 인수 계약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정이 동의해 주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 보증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정의 책임을 피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채무자가 직접 설정한 담보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는 채권자 승낙을 요한다는데, 채권자는 승낙을 해주거나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인정 못하겠다, 거절할 수도 있겠죠. 네가 그대로 채무 책임져, 나는 병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거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승낙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할 수도 있고 인수인에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빨간 점선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화살표는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또는 인수인 누구에게 승낙 또는 거절을 하여도 무방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황색 글씨로 판서를 해둔 것은요, 이것은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채권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질 때, 즉 을에서 병으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요, 이것은 채무자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굳이 동의를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채무자는 좋아지는 거잖아요. 자신이 지고 있는 빚을 병이 인수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채권자와 합의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결국 채무자 동의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채무자가 스스로 설정한 담보, 저당이라든지 이런 담보는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누구와 누구 사이에 채무인수 계약이냐,
따라서 이와 같이 설정 담보가 존속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는 이런 부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지문으로 가서 역시 이 부분 그림을 다시 복습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해서 또 중요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채무인수는 174페이지 하단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문 1번입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에 있어서 전 채무자에 대한 보증 채무는 그 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아도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방금 보셨죠? 보증인의 보증 채무는 전 채무자에 대한 보증 채무는 보증인이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소멸한다. 방금 여러분 그림에서 보셨습니다. 자, 생소한 내용이니까 한 번만 더 확인하시죠. 여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채무인수 계약에 의해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질 때 만약에 을을 위하여 보증을 서준 사람은 만약에 그 채무인수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한다. 즉 보증 채무의 그와 같은 효력이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2번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종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인수가 이루어졌다 해서 본래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에 의한 종래 채무를 담보하는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는다. 네, 그렇죠. 역시 그림, 자꾸 그림을 당분간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랬죠. 이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 이것은 그대로 존속한다. 네, 그 다음에 3번 채무인수가 면책적 채무인수냐 중첩적 채무인수냐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중첩적 채무인수는요 어떤 경우 자 이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병존적 채무인수 참가적 채무인수 다 같은 말이에요. 방금 뭐라 그랬죠? 중첩적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참가적 채무인수 이렇게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면책적 채무인수와 달리 이런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면 이런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면피를 하지 않습니까? 책임에서 일단은 벗어날 수 있겠죠. 그것이 면책적이란다면 병존적 내지는 첨가적 내지는 이런 채무인수는 을의 채무에 대해서 병도 함께 채무를 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담보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으로 봅니다. 자, 그것은 그때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3번 지문이 시험에 좀 자주 나옵니다. 채무인수가 면책적이냐 중첩적이냐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는 것 잊지 마시고 4번 지문 역시 같은 지문이죠. 채무인수가 면책적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옳은 표현. 그 다음에 4번 기존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이 을이 기존 채무자거든요. 근데 이 병이 을을 위해서 어음이나 수표를 끊어줬다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을을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했다. 이것은 여러분 뭐에 해당됩니까? 면책적이 아니고 병존적 채무인수의 모습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시면 기존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만 한 이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병존적 또는 첨가적 채무인수로 본다. 자, 해설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6번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계약에 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없더라도 아마 있어야 된다. 138번 분석입니다. 여러분 교재 176페이지 상단. 1번 면책적 채무인수인은 전 채무자에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인. 자, 그림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좀 연상 좀 해주십시오. 그림을. 자, 병입니다. 병은 전 채무자 을의 갑에 대한 항변 사유로서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만약에 전 채무자가 채권자 갑을 상대로 해서 뭔가 항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 소멸시효 완성이라든가
채무 부존재라든가 이런 사유가 있다면 인수인이 채권자에게 그것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채무자와 인수인 간 채무인수의 합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존적 채무인수로서 이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채권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인수인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채권 강론 중에서 계약 총론에 가면 나옵니다. 주로 이제 보험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례를 들어서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이 병존적 채무인수는 방금 제가 그림에서 설명드렸죠. 그렇죠? 한 번만 더 이 그림에서 을의 채무를 병도 함께 책임지겠다는 거죠. 이것이 병존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갑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번 지문 옳은 표현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해서 소멸한다. 방금 보셨죠? 네. 전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인의 동의가 없다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해서 소멸한다. 그 다음에 4번은 이건 여러분 어떤 사례가 많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로 이제 아파트를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취득한다. 그런데 원래 매도인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 채무를 안고 산다 그러죠. 그렇죠? 저당 채무를 안고서 사면서 그 총 매매 대금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 그렇죠? 대금을 중도금이나 잔금으로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는 이 같은 사례가 실제 상황에서 다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무상. 자, 이런 경우를 연상하십니다. 자, 4번.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채무인수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요. 이행인수라 그래요. 이 원래 매도인이 은행에 갚아야 될 저당 채무, 빚, 이 채무자의 채무를,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이행하기로 약정하는 것으로서 그렇다고 해서 원래 매도인, 즉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행인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본다 해버리면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판례는 이것을 이행인수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해서 4번 틀렸고요. 5번.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이것은요. 가능합니다. 자, 해설 참조 좀 하시죠.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자, 그림 연상하셔야 된다고 자꾸 반복하죠. 갑과 인수인, 병 사이의 계약으로 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이것은 채무를 병존, 을, 병이 함께 안는다는 거죠. 병존적 채무인수는 순전히 채무자의 채무 담보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 반해서도 할 수 있다.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7페이지 하단에 자, 단독 문제입니다. 채권자 갑 채무자 을 인수인 병. 자,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하는 채무 인수 등의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을과 병 사이 합의한 면책적 채무 인수가 성립하는 경우 갑이 을 또는 병을 상대로 승낙을 하지 않더라도 채무 인수의 효력은 발생한다? 틀렸죠.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뭐가 필요하다? 승낙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승낙 또는 거절은 채무자 또는 인수인 누구에게 하여도 무방하다 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승낙하지 않더라도 이것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합의에 의한 이행인수가 성립한 경우 자 이것은 연상을 좀 해주시죠.
갑이 저당권자, 채권자가 저당권자, 을이 채무자임과 동시에 뭐 저당 설정자, 병은 예를 들면 뭐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 병이 그에 따라 자신의 출연으로 을의 채무를 변제했다. 그래서 저당을 말소시켰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저당권자의 지위를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법정대위라고 합니다. 물권법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이죠. 3번, 을의 의사, 즉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 합의한 중첩적 채무인수는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무효이다 틀렸고요. 그러면 옳은 지문이 지금 나왔죠. 2번. 그렇죠? 정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 합의한 채무인수가 면책적이냐 중첩적이냐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를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다가 아니고 중첩적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로 본다. 그랬습니다. 5번, 채무자의 부탁을 받은 인수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을과 병은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여러분, 채무자 부탁을 받아서 인수인이 채권자와 합의해서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뭐로 봐야 돼요? 부진정이 아니고 진정 연대채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연대채무. 여러분, 연대채무와 부진정 연대채무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어요? 당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죠? 오히려 을의 부탁을 받지 않은 병이 을의 부탁 없이 채무를 인수했다. 이런 경우는 실제 상황에서는 대단히 드물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당사 사이에 주관적 공동의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이때는 을과 병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관계는 부진정 연대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어떤 경우라고요? 부탁 없이 인수인이 된 자. 근데 이 지금 5번 지문은 을의 부탁을 받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을의 부탁을 받은 병이 채권자와 합의해서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이것은 당사자의 주관적 공동의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진정이 아니고 진정연대채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해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설해 보면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여기서 일단 끊고 그 다음 읽으셔야 돼요. 이 판례가. 안 그러면 문장 자체가 좀 헷갈립니다.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에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이 소리는 뭐냐면 대개는 부탁을 받아서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고요. 인수인이 채무자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은 여러분 여기서 끊어주시고 읽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냥 쭉 읽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채무인수 아주 간단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